대선판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연말 지역 방문 이후에도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하락세인데 상승세로 돌아선 안철수 후보가 새 첫 지역 방문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2022년 지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군의 편입과 선거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택배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배송비를 올렸는데 택배 기사를 위해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포스코가 속도를 내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추위는 풀렸지만 당분간 건조함이 이어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불던 칼바람도 오늘은 조금 누그러지면서 바람결이 부드러워졌는데요. 아침까지는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하늘빛 맑아지겠고요.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영하 2도, 안동 영하 1도, 구미 0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6도, 안동 5도, 구미 6도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오늘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로 확대된 만큼 오늘까지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도 큰 변화의 물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고 대선과 지방선거 등 두 개의 중요한 선거를 상반기에 치르게 되는데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은 시행 시기 5월 1일로 입법 예고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위는 현재 대구 면적의 약 70%로 대구가 2배 가까이 커지면서 대구 경북 지도를 바꿉니다. 군위군 편입은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교통과 관광 등 특정 분야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지난해 추진하다 무산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동력을 행정 효율화를 통해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군위군의 성공적인 대구 편입은 궁극적으로는 대구 경북 통합, 완전한 통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출범하게 됩니다. 군위 편입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조건이었던 만큼 통합신공항 이전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대구 KTX 역사 개통으로 대구 안에서의 균형 발전과 달빛 고속철도로 남북권 동반 성장도 꾀합니다. 최우선 당면 과제는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 일자리 확충 등 대구에서만 2조 7천억 원대 민생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경북 역시 재정의 70%, 약 6조 3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민생 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재택근무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나라의 땅이 가장 늘고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사람이 밀려올 것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가와 지역의 일꾼으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대구 경북의 정치적 지형은 물론 산업 구조 등 성장 방향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안철수 후보가 새해 첫 지역 방문으로 또다시 대구를 찾았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이탈된 윤석열 지지세를 흡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이 재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또 설 연휴 전에 자신이 윤석열 후보를 앞지르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설 이후부터는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가 된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양당 후보들의 도덕적인 의혹 그리고 또 가족 문제
그리고 능력에 대한 의구심들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저는 이미 그 세 분야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안정감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의 이런 자신감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보이고 있는 도덕성 문제, 국정 운영 능력과 자질 문제 등의 국민 실망감이 커지면서 부동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탄핵 대선 때에는 안철수가 21%나 차지했어도 우리는 24%나 받았는데 라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는 본인과 부인, 장모 비리로 본선에서는 어렵다고 경고했지만 내부 총질한다고 무실당했는데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며 탄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형 집행정지까지 거부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이 큰 변화를 보이면서 선거 판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연말에 시작한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 파업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한 배송비가 정작 택배 기사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게 파업의 이유인데요. 택배 대신 선점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택배 기사들을 손은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전국 택배노조 CJ 대한통운지부 소속 택배 기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제가 파업 7일째, 손에는 배송품 대신 전단지와 피켓을 들었습니다. 배송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업을 멈추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려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로 인해 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변화된 게 없어요. 지난해 택배기사 21명이 과로 등으로 숨지면서 노사정은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배송비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CJ 대한통운은 지난해 건당 배송비 170원, 올해는 100원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배송비 인상으로 추가 이익이 5천억 원 발생하지만 회사 측이 60%를 영업이익으로 가져간다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이 인상을 해줬는데 그 비용을 택배기사한테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CJ 대한통운 측은 배송비 인상분의 절반이 택배 기사에게 배분되고 있고 처우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한 파업에 나선 택배 기사는 전국에 1,600여 명, 대구 경북에서는 300여 명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CJ 대한통운 택배 물량의 4% 정도가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스코가 속도를 내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주사로 전환되면 소수 경영진의 일방적 경영이 강화되고 산재나 공해 문제 같은 국민기업 포스코의 공공성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을 그룹 차원의 균형 성장을 견인할 가장 효율적인 선진형 기업 지배구조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은 새로 설립하는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전문회사로 바뀌는 포스코를 100% 소유하는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포스코의 철강 회사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포항시의회는 포스코가 철강 사업에서 얻은 많은 영업이익을 2차 전지와 수소 사업 등 신사업에 투자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수익이 과시화되지 않는 신사업 부분에서 대한 투자 재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 영업이익의 80%,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철강 부분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고 또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생산과 경영을 분리하기 때문에 철강공단에 대한 포스코그룹의 책임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철강공단이 여러 자회사 중 하나로 전락하면 필수적인 설비 투자 감소는 물론 산재와 공해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초 환경 노동 문제로 논란을 빚은 뒤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앞으로는 이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환경이나 노동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가 신산업 투자 순위에 밀려 오히려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경영의 책임만 면피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역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지주사 전환 방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최 회장은 이 같은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 법인이니까 우리는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지주사는 좀 빠져나가고 포항에 있는 신설 법인이 책임지는. 더구나 일부 투자자들은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은 소수의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 여부는 오는 28일 임시주총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주사 전환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국민기업 포스코의 위상에 걸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안동병원에서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어제까지 136명 나왔는데 이 확진된 고령자 중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된 병원 내에서 방역 조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유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안동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현재까지 안동병원발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36명. 확산세는 잦아들고 있지만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 확진자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기준 안동병원발 확진자 중 사망자는 20명, 닷새 동안 10명이나 늘었습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 즉 치명률이 14.7%에 달합니다.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 뒤 2주도 채 안 돼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허망한 심정입니다. 전혀 지금 몸에도 문제가 없고 자기는 괜찮다. 목소리도 괜찮았고. 병원에서는 투수를 다 했기 때문에 퇴원을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식구들끼리 내부적으로는 12월 말 정도 돼가지고 모시고 이제 가자. 코로나19로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인데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비닐로 밀봉한 관에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관이 내려왔는데 관이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확실하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시더니 어머니가 아니래요. 이분이 어머니인지 진짜 아닌지 또 모르는 상태인 거죠. 안동병원 간병병동이 동일 집단 격리된 건 첫 확진자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때까지도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 격리가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한 병실을 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5분 5인실이셨는데 2, 3일 동안 계속 그냥 그 병실에 그냥 같이 계셨었어요. 확진자하고 확진자 아닌 분들이 같이 같은 공간에 계속 있었던 거죠. 음압병상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병원 내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 격리 조치만 이뤄져 환자 간 감염이 더 빨라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안동병원은 첫 확진 발생 11일 만에 뒤늦게 7층에 코로나 전담 병동을 설치하고 음압병상 51개를 들였습니다. 20일 날 갑자기 이제 저 밤에 쇼크가 왔다 위험하다 이런 전화를 받았으니까 좀 옮겨줬으면 지금 치료를 좀 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동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 유가족들은 의료기관과 방역당국이 조치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규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가장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생사를 다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올해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들 하죠. 이 호랑이 해를 맞아 지역에 호랑이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곳들이 다시 관심받고 있는데요. 대전 MBC 김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산시 탕정면의 한 마을, 호랑이가 누운 모양의 산 아래, 아늑하게 자리한 동네, 호산리입니다. 호랑이 형상의 산이 마을을 품은 듯한 모습을 보여 붙은 고유 지명은 안범이. 범의 품속 마을이라 그런지 예부터 윤택한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이 보호받고 그래서 좀 더 윤택하고 쾌적한 그리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풍습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역사적으로 마을사적인 측면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범지기 마을 등도 호랑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지명이 붙은 곳들입니다. 호랑이 관련 전설을 품은 마을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 호동은 호랑이 굴이 있었고 사냥꾼이 호랑이와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호랑이가 누운 형상이라고 해요. 이 앞에 보이는 그 산이 그 호랑이가 서식하는 이제 굴도 있다고 그래서 그 범호자를 따서 호동이라는 그런 지명으로 이렇게. 예로부터 호랑이는 잡귀를 물리치는 신성한 영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일상을 파괴한 코로나19 사태 등 모든 어려움이 호랑이의 영험함을 빌어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울산 태화강 둔치에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야외 빙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놀거리가 부족했던 아이들은 스케이트와 썰매를 타면서 연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산 MBC 정인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태화강 둔치에 생긴 야외 빙상장. 입소문을 타고 모인 사람들로 현장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은 오전부터 이미 모든 시간대가 매진됐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신어보는 스케이트를 신고 빙상장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빙상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헬멧과 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현장에서 모두 대여가 가능합니다. 연신 넘어지기 일쑤지만 금세 털고 일어나더니 어느새 쌩쌩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타봤는데 좀 어려웠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잘 타는 것 같아요. 주말에 집에 있다가 나오니까 재밌어요. 바로 옆 썰매장은 엄마 아빠들의 몫입니다. 썰매에 탄 아이들은 연신 한박 웃음을 터뜨립니다.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야외 빙상장인데 공터에 냉각관을 설치해 인공으로 물을 얼려 만들었습니다. 일단 집에 코로나인데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오니까 힘들지만 하루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볼거리, 놀거리가 적어져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만 했던 부모들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서 실내나 시외 구애받지 않고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만나서 모임을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겨울철 이색 놀거리 야외 빙상장은 오는 2월 4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7구 경북대학교 병원이 병세가 위중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 중증 병상을 늘립니다.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는 중등증 병상 31개를 중증 11병상과 준중증 20병상으로 바꾸고 근무 인력을 투입합니다. 병상 전환으로 7구 경북대병원은 허가 병상 900여 병상 가운데 5%를 중증과 준중증 병상으로 운영합니다. 대구 경북 주요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이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어제 정시 모집 마감 결과 경북대학교는 평균 4.49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 3.11대 1보다 올랐습니다. 영남대학교의 정시 경쟁률은 5.13대 1, 계명대 4.23대 1, 대구대 2.13대 1, 경일대 2.34대 1 등으로 한 해 전보다 상승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2,177가구로 한 달 만에 244가구가 늘었습니다. 특히 중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778가구로 한 달 전보다 2.6배, 두 달 전보다는 4.8배가 늘었습니다. 대구 전체 미분양 물량 가운데 동구의 물량이 1,040가구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와 공급 과잉이 겹쳐 미분양 물량이 당분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안 의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지인과 함께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1,100제곱미터를 산 뒤 구미시의회 표결에서 동의안 통과를 주도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해당 토지 몰수를 선고했는데 안 의원은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안 의원 제명 안건은 이달 18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보아미리 박상진 씨 10만 원, 성주군 수죽 1리 주민들께서 11만 원, 성주군 용각 1, 2 주민들께서 24만 원. 역시 성주군에서 벽진면 간 1리 주민들 10만 원, 영천시 중앙동 신우타운 노인회에서 10만 원, 영천시 중앙동 부녀 방범대에서 1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칼바람이 누그러지면서 오늘 공기도 부드러워졌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영하 2도, 안동 영하 1도, 구미 0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낮부터는 다시 하늘빛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6도, 안동 5도, 구미 6도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지역에서는요, 경북 북동 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오늘은 건조한 대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로 확대가 된 만큼 오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중국 북부 지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고령 영하 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6도, 고령 7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0도, 문경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6도, 상주 4도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도, 예천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5도, 예천도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